안녕하세요. IT 고수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디벨로퍼인 용영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지금까지와 좀 다르게, 지금까지는 개발자분들을 주로 모셨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IT 출판 업계에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일단 먼저 위키북스 박찬규 대표님과 그리고 한빛미디어 김창수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 네. 비도 오는데 네, 고생 많으셨어요. 비 다 맞고 왔어요. 출발하실 때 비가 오기 시작한 거죠? 네, 네, 오니까 네.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박찬규 대표님부터. 예, 네. 저는 위키북스 대표를 맡고 있고요. 위키북스가 2006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그전에는 한 12년 동안 개발자로 하다가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자 생활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지금까지 계속 졸업한 이후에 계속 IT 업계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박찬규라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빛미디어의 김창수입니다. 그 한빛미디어의 그 전자책 리얼타임을 맡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팀을 맡고 있고요. 네, 이 정도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혹시 처음 뵙는 건 아니신 거죠? 네, 예. 네, 얼굴은 네. 몇 번 이제. 네, 얼굴만. 네. 근데 그 전에 보통 별로 서로 관심은 없으셨을 거잖아요. 전자책 때문에 관심은 있었어요. 전자책은 저희 같은 규모, 저희는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네. 전자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도를 할까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IT 업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한빛에서 네. 시도를 하고 있어서 밑에 직원들은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쿡쿡 찔러봤는데 눈빛 작업으로 누구죠? 알고 계셨어요? 전혀 네, 모르고 지금 오늘 되게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누구지? 이렇게 마주하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예, 뭐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어떻게 많이 바쁘시죠? 책 계속 만드시느라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3권씩 내고 네.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조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네. 여름철이 또 그 출판업계 또 그 피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휴가 가기 전에 좀 몇 권 좀 더 만들려고 조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여름 바로 직전에 월드컵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축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네. 그렇게 네. 그렇게 큰 영향을 영향은 네. 네. 김재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한 달에 내야 되는 이제 종수가 좀 많다 보니까 바삐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올 상반기를 잘 끝내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 좀 지금 이미 준비 중인 책은 이제 공개하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네. 출간을 앞두고 거의 확정돼서 나올 거다 뭐 이런 건 공개하실 수 있는 건가요? 뭐 곧 출간할 거다 예정 중인. 곧 출간할 게 이제 얼마 있다가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에디터 책이 네. 요즘 그거 핫하죠? 예,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3권 정도가 준비되는 중인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예. 한빛미디어는 어떠세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처음부터 이렇게 견제시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저 꾸준히 이제 신기술 위주로 하는 거랑 이제 네. 버전업이 됐던 오픈소스 프로젝트 관련 프로링 언어나 뭐 이런 건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도. 또 혹시 소브라임 테스트는 누가 준비를? 저희 김덕기님이라고 네. 워드프레스 아. 계속 책을 내신 분이 예. 저희도 준비를 좀 할까 하다가 이제 네. 좀 안 됐었거든요. 이게 되게 약간 정글 같네요. 이게 네. 하나 딱 잡으면 키워드가 나오면 그걸 빨리 어떤 출판사가 가져가느냐가 이런 게 되게 성패가 되게 크게 그렇죠. 갈리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책이 크지 않으면 한 책이 살아남을 수 있지만 조금 더 많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면 외려 하나의 책이 있는 것보다 2개, 3개 있는 책이 있는 게 더 네. 시장에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거 있죠. 그렇군요. 그럼 빨리- 파이가 조금 네. 더 커진다 그래야 네, 네. 될까요? 그런 영향이 좀 있죠. 서브라임은 한 권으로 좋고 독점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지금 네.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이 있고요. 네.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미. 번역서가 아, 한 네. 권 있고요. 네. 2권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자책으로 하나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박찬규 대표님께서 이제 회사 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예. 한빛미디어 소개도 대표로 오늘 나오셨으니까 한빛미디어 소개를 한번 간단하게 글쎄요. 해주신다면. 한빛미디어는 뭐
다들 아실 것 같고요. 네. 뭐 IT 전문 출판사로서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고 올해가 지금 21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좀 다른 출판사보다는 조금 앞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런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책 쪽으로 해서 리얼타임이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그 덕에 이제 리얼타임을 이제 맡게 된 스마트 미디어 팀도 생기게 됐고 그리고 전자책 뭐 비즈니스 모델도 기존하고 달리 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한빛미디어 이제 사실 그 전자책 쪽에 한빛미디어가 되게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 제 입장에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런 시도가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되게 앞서 나가시는데 그냥 위키북스 요즘에 되게 잘 나가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빛미디어가 되게 앞서 나가려고 하시는 걸 보시니까. 근데 그 큰 출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네. 작은 출판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전자책에 들어가기는 약간 좀 시장 규모나 해야 될 일이나 조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에는 전자책 시장 규모가 2%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2%밖에 예, 안 예. 된다. 미국은 한 20%가 되는데 근데 2%인데 전자책을 위해서는 이제 그 이퍼블을 만들거나 아마존 그렇게 만들거나 조금 더 투자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전자책만을 위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출간해야 되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들어가기가 조금 힘든데 근데 누구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한빛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먼저 해주셨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빛미디어에서 미리 시장을 이렇게 3%, 5%, 10% 키워놓으면 그때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시죠? 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시장이 안 되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그럴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그 시험 자체를 해보기는 너무 약한 네, 그쵸. 출판사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어떠세요? 근데 그 전자책이 일단 전체 도서 시장이나 출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뭐 IT 쪽 전문 출판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죠. 작고 그리고 뭐 관련 인프라도 좀 다른 것 같고 아직 그 책을 보는 습관이 아직은 종이책에 대한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느끼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보면 이제 시장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없는 시장을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트라이 에러 통해서 조금씩 하고 있고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머릿속에 있는 그 큰 그림하고는 아직은 갭이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출판사 특집으로 이제 위키북스 대표님과 그리고 한빛미디어 팀장님 이제 대표로 네. 나오셨으니까 두 분을 모시긴 했지만 이게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는 상생처럼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경쟁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네. 왜냐면 서로 같이 파일을 네, 계속 네, 키워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계속 책을 읽게 해줘야 되는 것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 뭐 요즘에 그 책 읽는 사람들이 계속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른 매체로 이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책 읽는 사람이 그냥 줄어든 것인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좀 저희가 생각하는 그 프레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읽는다는 거에 대한 그 소비하는 시간은 예전이나 지금이랑 거의 별 차이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단지 안 읽을 뿐이고 뭐 휴대폰에서 보든지 PC에서 다른 보든지 매체로 보는 다른 매체로 해서 뭔가를 읽는 거죠. 다만 책을 안 볼 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IT 쪽도 신기술을 내는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면 책이 좀 늦잖아요. 종이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갭이 있는데 기술이 빨리 변해가고 그 사이에 뭐 블로그라든가 뭐 해외 사이트 이런 데서 좀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책밖에 없었을 때 정보원이 그때 들어갔던 소비되는 시간이 이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내는 지식들은 기술서적이고 인문서적이랑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한 진짜 자기가 업무에 필요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책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IT 쪽 같은 경우는 전자책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시장이 2%가 아니라 20%, 30%로 빨리 좀 커졌으면 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가야 될 길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경쟁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한빛미디어가 그래도 잘 해주길 바라는 응원하시는 그렇죠.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잘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그 우리나라 IT 출판사 업계, 출판 업계에 그 앞에서 가시는 전자책을 주도하시는 분이신 거니까요. 부담이 갑자기 그렇게 커지세요. 그렇죠. 그 예전에는 IT 책 같은 경우 네. 저도 한 10년, 15년 전에는 보통 원서를 많이 네. 봤거든요. 그 원서를 본 이유가 국내서가 이제 아무래도 그 외국에서 빨리 그 지식이 오고 네. 또 번역 상태가 안 좋은 네.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면서 점차 외서는 이제 외서 대신 국내서가 오듯이 네. 그러니까 출판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콘텐츠를 하는 게 유용하다면 그런 것들은 누구든지 앞에서 조금 이끌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전자책으로 글을 읽는 게 사실 종이책으로 보는 것보다 가독성이라든지 이게 눈의 피로감 같은 게 장시간 보는 게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컨텐츠도 예를 들면 그 똑같은 컨텐츠인데 전자책으로 보면 약간 그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컨텐츠의 성격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만들고 계시니까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전자책이 종이책 대비해서 물론 어떤 거를 읽는다라는 것 자체를 보면 종이에서 그냥 보는 게 가장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응이 잘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단적인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읽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어렸을 때부터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적응도가 종이보다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좀 적응이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전자책이 물론 종이책보다 가독성이 좀 떨어지고 하긴 하지만 전자책이 가질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종이책 대비해서. 기소저 같은 경우에는 뭐 책에 있는 코드를 갖다가 좀 써야겠다라는 경우에는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할 그런 거 수도 정말 있고요. 좋겠네요. 예. 그리고 PC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보통 개발자분 듀얼 모니터 정도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한쪽에 전자책 한쪽에 전자책을 띄워놓고 띄워놓고. 한쪽에 이렇게 하고, 네. 예전 같으면 종이책 밑에 놓고 이렇게 하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장면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버전상도 워낙 IT 쪽은 버전이 빨리 바뀌기 네. 때문에 업데이트도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예. 네, 그러면 혹시 요즘에 위키북스에서 아까 이제 뭐 책 많이 나오시니까 위키북스랑 한빛미디어에서 이거 우리 출판사에 요즘 제일 잘 나간다. 뭐 이런 베스트셀러? 지금의 베스트셀러 하나씩 소개해 주신다면. 글쎄요. 제가 다른 팀 책을 오늘로 해야 될지, 아니 우리 팀 뭐 담당하시는 책 중에서 이건 네. 내가 진짜 괜찮다, 추천하고 싶다라는 책. 추천책 한 권씩만. 대표님 지금 잘 나가는 책은 요새 개발자 영어가 저도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영어에 대한 그 목마른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냈는데 계속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놀란 게 있고,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그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300페이지 정도를 만들려면 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꼬박 주말을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 저자분 중에서 이제 이성욱님, 리얼 마이에스큐엘 저자분 같은 경우는 1000페이지 넘는 콘텐츠를 책을 쓰셨고, 그다음에 리얼 마리아DB라고 한 700페이지 넘는 콘텐츠를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들을 모두 다 내재화하고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를 금방 하시고 잘하셔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널리 그 지식을 알리고 계시는 건데, 굉장히 좋은 좋은 그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분 책을 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 영어? 개발자 영어는 요새 영어와 굉장히 조금 네, 새로운 마리아 시도라고 DB. 생각해요. 네. 그럼 그 개발자 영어 책을 읽으면 그 따로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물론. 물론 아닌 거고요. 수많은 영어 책이 지금까지 뭐 수천 권, 수만 권이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맞는 자기 몸에 맞으면 그게 네, 정말로 괜찮을 좋은 수도. 네. 좋은 보약이 되는 거고. 개발 친화적인 영어 학습 개발 방법. 코드 방법을 네. 통해서 코드하는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것들을 소개하는 방법이기 독특하네요. 때문에 네, 독특하고 참신한 시도 같고.
혹시 한빛미디어에서 혹시 담당하시는 요즘에 책 중에서 추천하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일단 추천은 모든 책을 추천을 하고 싶고요. 일단 저희 리얼타임에서 고른다고 하면 뭐 예전에 나온 책이긴 하지만 몇 가지 좀 성격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iOS 7 같은 책 같은 경우에는 그때 버전업 됐을 때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전자책을 냈는데 반응이 좋아서 POD로도 해서 이제 외부 서점에 유통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요 근래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C하고 C++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급자에서 입문자로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책으로 해서 Think About C, C++ 컨셉이 있고 저희 내부에서 그냥 뿌리 C라고 하는 뿌리부터 배우는 C 이래서 시리즈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저자분들이 여자시거든요. 네. 그래서 좋으신가요, 그래서? 아니죠. 저는 안 되죠. 편집자는 그 글이 기존의 네. 기술 설적하고는 좀 약간 달리 부드러운 느낌이 부드럽고 얘가 좀 일상생활에 맞게끔 얘를 드러나서 좀 이렇게 편하게 했다라는 거 정도. 근데 예. 말씀하실 때 POD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POD가 네네. 익숙치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종이책이에요. 그냥 종이책인데 인쇄 방식을 이제 POD 방식이라 해서 프린트 온 디맨드라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찍어서 뭐 서점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하는데 기존 출판사나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몇 부 이상을 찍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자책 컨텐츠고 분량도 작고 또는 버전 이슈도 있고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주문 들어오면 그때 찍는 방식으로 해서 종이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징은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서점에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죠, 오히려 요즘 상황하고는. 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출판사마다 약간 방향성, 그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출판사는 약간 입문서, 기본서를 좀 주로 내는 출판사가 있고 어떤 출판사는 뭐 번역서만 주로 내는 출판사가 있고 약간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출판사는 최신 트렌드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혹시 위키북스의 방향, 성격은 약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직원이 4명인데 그중에서 3명이고 그 4명이란 게 좀 강점이 될 수 있는 게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빨리빨리 컨텐츠를 낼 수가 있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요새는 국내서 위주로 최신 트렌드라는 그런 2가지 키워드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가지 키워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출판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층층이 있는데 저희는 뭐 4명의 직원들이 거의 평등하다시피 그 인터넷상으로 이제 채팅을 통해서 오케이 하면 바로 관련 분을 찾아뵙거나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하는 그 정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기술에 대해서는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키북스는 어떠세요? 한빛미디어. 한빛미디어 죄송합니다. 한빛미디어 네, 한빛미디어 쪽에서는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그 회사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네. 저 기술 서적을 내는 게 한빛미디어의 IT 출판부인데 IT 네. 출판부 내에 그 책 관련된 팀이 이제 3개 팀이 있습니다. 그 IT 1팀, 2팀 그리고 스마트 미디어 팀이 있는데 그 1팀하고 2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책을 하고 있고 그 제가 맡고 있는 스마트 미디어 팀은 이제 전자책을 하고 있고요. 1팀이나 2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서, 우리 입문서부터 해서 이제 중고급서까지 전체를 망라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스마트 미디어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얼타임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신기술이라든가 또는 기존 종이책으로는 좀 내기에는 좀 시장성이 좀 불분명하거나 또는 시장성 파악이 안 되는데 좀 해볼 만한 주제들 그리고 핫한 주제들 그리고 빨리 버전업이라는 거라든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종이책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의 경험치를 올려주시는 예, 데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네, 그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페이지가 적다 보니까 한빛미디어에서 전자책으로 책을 내시는 걸 트레이닝하고 위키북스 가서 책을 내셔도 되는 거네요? 아직은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었고요. 단지 그 저희 리얼타임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책을 2권, 3권, 4권 이상씩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조금 더 지나면 한 주제에 대해서는 뭐 종이책으로 내실 수 있는 정도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역자분들이 딴 데 가서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네, 역자분들이. 그 네. 계약을 되게 빨리 진행하시니까요. 네. 네. 좋은 책 나오면 그분 그 다음날 계약하시는 그런 네. 네, 그렇게 예 상도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예, 그거는 뭐 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위키북스랑 계약을 하셨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포기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네, 뭐 몇 번 있었습니다. 워낙 이렇게 빨리 움직이시다 보니까, 특히 그 핫한 주제들, 좀 뜨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워낙 또 대표님이 빠르게 대응을 하셔서. 네. 늘 저한테도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네, 요즘에 어떤 기술 괜찮냐라고 여쭤보시면 저 답해드리면 또 그 다음날 또 계약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 저자분 찾으셔가지고요. 그래서 늘 감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냥 저만의 순위로 하면 사실 위키북스와 한빛미디어가 우리나라 출판업계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잘해봤습니다. 다른 출판사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다른 출판사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개인적인 느낌. 네, 저의 느낌으로.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어떤 뭐 출판사를 떠나서 자기만의 특색을 가져가는 게 어떤 단체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네.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저희가 한 2006년도부터 한 7년 정도 된 작년 말부터 좀 이런 특색이나 이런 그 아이덴티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한 얼마 되지를 않았거든요. 위키북스 만들고 나서도. 근데 그것들을 생각한 뒤부터는 조금 안정이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저자분들을 만날 때도 조금 더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위키북스와 한빛미디어 책을 한 권씩 썼잖아요. 네, 그 이제 그 책 쓰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제가 위키북스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그리고 한빛미디어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쓰겠다고. 그게 이제 글을 쓸 때 내 원고가 이 책이 나올 때 어떤 출판사에 맞을까를 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걸 다른 출판사에 가지고 갔을 때 제안이 뭐 통과될지도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통과돼서 책이 나왔을 때 내가 의도한 것처럼 책이 나올까. 그래서 그 출판사의 철학, 네 그런 성격, 아이덴티티를 반영해서 저도 제안을 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위키북스랑 한빛미디어가 되게 명확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좀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저희한테 책을 내겠다는 분이 없었는데 요새는 좀 가끔씩 오시는데 보면 한빛 기획서 포맷 그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거 알고 계셨나요? 거의 한 절반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네. 한빛미디어가 등용문이긴 한 거군요. 네, 네. 아직까지는 보면 네. 근데 요새는 그 비율이 예전에 거의 대부분이 한 3분의 2가 이거 또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그렇죠. 네, 알고 줄어드는 계셨었나요? 게 네. 있죠. 저희도 이렇게 뭐 몇 가지 그 네. 선별 기준이 네. 있었고 물론 저희 팀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팀은 아니고요. 저희 팀은 이렇게 뭘 내는 게 없고요. 그냥 온라인에서 구글이나 게시판에 쓰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포맷이 막 이렇게. 예. 근데 그 홈페이지에 있거든요. 그 네. 포맷이 있어서. 그대로.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계약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진행을 그 회사마다 이렇게 그 책에 대한 이걸 책을 출간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그 선별 기준이라든가 판단 기준이 약간씩은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한빛미디어랑 위키북스의 책을 쓰시고 싶은 분들이 그래도 많으실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회사의 선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면 책을 쓰실 수 있다. 그런 요령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선별 기준부터 말씀 계속 해주시면. 선별 기준을 여기서 공개를. 그러면 선별 기준 그렇죠. 좀 저희는 뭐 공개 네, 공개하시고 네. 뭐 특별히 공개할 건 없고요. 그러면 우리 출판사는 이런 분을 좀 좋아한다. 선별 기준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분을 좀 선호한다. 네, 그런 혹시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는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좋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제가 예비 저자분들을 만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분야든지 한 10년 정도 있으면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서 가장 좋은 게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글을 잘 못 쓰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랑 얘기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분이 기본적으로 글을 쓰실 줄 아는 분이라면 그리고 그 분야에 한 10년 정도 있었다면 충분히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그럼 하고 그 있거든요. 말을 잘하는 것과 글을 잘 쓰는 것, 그리고 그냥 글을 쓰는 것과 잘 쓰는 건 차이가 좀 크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방법을 하면 제가 쓰고 할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저자나 이제 컨택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원고에 그 사람 성격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 글을 잘 썼다 저거를 못 썼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기술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출판사에서 다듬어 주거나 교정교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매끄럽게 다듬어 줄 수가 있는데 그분이 책 쓰시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되죠. 그게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 갑자기 뭐 자바에 대한 책을 쓰겠다고 하시는 분이 알고 봤더니 자바 개발 경험이 2년이다. 이런 건 좀 뭔가 입문서가 아닌 이상 뭐 이런 거라든가. 그분이 깊이 있게 고민하기는 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저희는 또 반대로 자바 책을 할 때 자바를 뗀 지 1년 된 분을 일부러 컨택을 해서 추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딱 배우고 자바에 대한 책들은 100권, 200권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우면서 뭐가 가장 목말랐는지를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접근할 수 관점을 있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저는 항상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하여튼간에 결국은 좀 실패를 하긴 했어요. 말씀한 대로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안 되면 그런 것들 자신의 풀어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쓰고자 하는 책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공은 충분히 있는 게 좋다. 그 뭐 충분히라는 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글로 표현을 할 줄만 남에게 아시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되고 하시면서 자기가 공부하시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기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최근 나온 신기술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뭐 개발 10년 차도 사실 이 신기술에 대해서는 네네. 같은 시작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에 대한 통찰력, 약간 그런 통찰력도 가지고 계시는 게 이점은 있겠네요. 당연히 좀 그쪽 관련 분야나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편히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쓰시겠다고 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목차나 이런 거 잡았을 때도 보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거라든가 그러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 책을 쓸 때 과정을 대략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뭐 처음에 왜냐면 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원고를 예를 들면 제안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컨택이 들어오길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안을 먼저 해주면 뭐 저희는 네. 무조건 기본적으로는 전향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좋은 목차고 좋은 트렌드고 하면 만든다는 그런 과정에서 저걸 하기 때문에 제안을 주시면 뭐 물론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안할 때 뭐 목차 같은 건 적어서 드리면 돼요? 그렇죠. 목차 정도. 저희는 이제 목차 정도만 해서 오케이 하면 바로 계약까지 목차하고 이제 샘플 챕터 정도는 한 20페이지 정도 샘플 챕터 정도는 받고요. 목차 자체도 그러니까 정말로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하지 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목차가 좀 자신만의 생각인 목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저걸 하고 저희는 주로 이제 이 트렌드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보고 있어요. 그럼 요즘에 그 IT 쪽도 더구나 기술이 되게 빨리 변하잖아요. 그러면 책을 내시는 이제 편집자, 출판사 입장에서도 기술 트렌드를 계속 쫓아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정보를 어디서 습득하세요? 제가 먼저 네,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개발자분들 막 오프라인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얻었었고요. 요즘은 온라인 쪽으로 해서 많이 습득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다른 분들한테 얘기 듣는 것도 중요한데 촉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근데 특히 그 저희 그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C나 C++ 같은 뭐 원래 옛날부터 있던 기술서 바탕으로 해서 나온 책도 있지만 굉장히 초기에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그 담당 편집자나 담당 팀장이나 또는 그 위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좀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기술이면 충분히 국내에도 좀 도입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래도 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비율이 한 7대3 온라인 쪽에서 좀 듣는 게 많고 또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서치 해놓은 거 키워드 해놔가지고 이제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게끔 관련 기술 이슈에 대해서 그런데 좀 시간이 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박정희 대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키워드를 2번, 3번 들으면 이제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 4명 중에 3명이 개발자이기 때문에 아침에 한 번 정도 서류 관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을 통해서 4명 중에 3명이 오케이 하면 이거는 뭐 볼 것 없이 바로 찾아서 그 다음날 계약하시는 거예요? 네, 계약하시는 굉장히 부럽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계약금은 없어요. 처음에 계약금을 했었는데 보통 한 10분이 시작을 하면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마무리를 못 하시거든요. 그때 다시 계약금을 돌려받고 뭐 그 과정 자체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작 자체를 굉장히 프리하게 하시고 끝 맺지 않으셔도 오케이. 물론 끝맺지 않으면 그 과정상에서도 저희가 얻는 것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이 쓴 샘플원거나 그분이 쓴 제안이나 같이 얘기하면서 나온 모든 기술적인 요소가 저희들은 자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실패라고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시작을 하시고 이제 근데 그게 좀 문제됐던 것들은 쉽게 시작을 하니까 관리도 좀 쉽게 네. 했던 게 있어서 다른 데보다 좀 그 실패율이 좀 많지 않았나 하는 좀 고민이 좀 됐었고 그것들만 좀 보장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예, 그것들을 그 시스템을 조금 더 보강을 해나가려고. 그러면 그 책을 쓰시다가 그러니까 저자분들이 책 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지 중단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저희는 한 네. 절반 정도 되는 절반 것 같아요. 정도. 예. 저희는 그래도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네. 수준인 것 같아요. 아직은. 책이 아무래도 이렇게 약간 부담이 좀 적어서 그럴 수도 예, 있나요? 부담이 적은 것도 필드 있고요. 같은 경우, 네. 그 전자책은. 일단 계약하는 단계까지가 좀 다르고요. 예. 위키북스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처음에 뭐 토픽 같은 걸 이렇게 던지시는 형태거든요. 제안을 해주시는 분에게 뭐에 대해서 한번 쓰고 싶다 정도로 오면 그다음에 이제 편집자와의 미팅을 계속하죠. 그리고 구글 문서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의견 주고받고 한 다음에 목차 잡고 뭐 미팅하고 난 다음에 원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 단계에서 이제 나가실 분들은 이제 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네, 네, 아니면 네. 또는 이제 편집자랑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쉬운 그 예. 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했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시거든요. 계획 단계 리얼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 분량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고 그다음에 편집자가 리소스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기획 단계에.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원고도 들어오면 하긴 하지만 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그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책을 쓰겠다라고 해서 제안이 들어온 이후에 그 중단되는 시점이 좀 다를 뿐이지. 네네네. 비슷한 비율. 저희도 뭐 네. 이렇게 뭐 바로 가서 계약하지는 않고요. 네네. 목차나 이제 샘플 정도는 네, 받고 네,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그쵸. 많고요. 아마 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도. 그냥 과정상에 약간 과정상에 시점이 좀 계약이 다른 저희가 조금 네. 늦는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다르셔서 네.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뭐 박정희 대표님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12년 동안 개발자 하셨잖아요. 혹시 그 개발자 생활 때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거 개발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은행 자회사에서 급여 시스템을 네. 만들었죠. 그때는 이제
PC였는데 막 메모리 막 582K인데 지점에서 막 이게 안 네. 떠요. 그러면 그 2K를 띄워요. 뭐 이렇게 해서 오토 매치점 EX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네. 것들을 뭐다 하다가 아, 오라클 6.0 뭐 쓰고 하다가 이제 한 5년 있다가 옮겼죠. 옮겨서 SI를 한 거기서 5년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너무 그 6개월 동안의 프로젝트가 보통 한 프로젝트가 6개월 동안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한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프로젝트로 이제 같이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돌리는 거죠, SI 쪽.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명확히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제가 6개월 동안에 이제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니까 가족들하고의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는 기회로 이제 IT 출판사로 들어오게 됐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만나는 분들도 다 IT 개발자 분들이고 그 딸도 중3인데 지금 개발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미래도 좋게 보고 있고 물론 많이 고생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 빼놓고는 자신의 생활 조금 더 우리나라 SI 개발자들의 대우가 좋아진다고 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 출퇴근만 보장된다면 몰입도도 높고 공부한 만큼 그 코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대우도 계속 나아지. 예. 네. 근데 그 따님분은 자기의 미래가 개발자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나요?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넌 해야 돼. 항상 좋은 모습만 구글의 모습이나 애플의 모습 같은 좋은 모습만 대신에 절대 이제 SI 이러셨던 업계는 그런 전혀, 경험을 안 네. 시키도록. 걔가 어렸을 때 아빠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안 좋은 모습은 기억 속에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들은 이렇게 들어둘러 이렇게 얻은 정보통에 의하면, 네. 네. 김상수 팀장님도 예전에 스타트업을 스타트업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아닌가요? 제가 정보를 잘못 들었나요? 아우 좀 스타트업 예전에 혹시 업계 쪽에 사업하신 적 있어요? 혹시? 사업은 한 적 있었죠. 네, 네. 사업은 한 적 있었는데 그게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네, 제조업 쪽이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저도 개발자는 아니고 원래 아마 그때 잘 됐었으면 네. 지금 이쪽 출판사가 아니라 그냥 연구소나 뭐 네. 어디 그냥 뭐 제약회사에 그냥 뭐 PM 뭐 이런 거라든가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30대 초중반 정도에 이제 완전히 이제 업종을 바꿨죠. 생물 쪽 관련 그쪽에서 이제 IT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이제 콘텐츠 기획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통신사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IT 관련 뭐 커리큘럼도 만들어 드리고 또 뭐 컨퍼런스도 하고 세미나도 기획도 하고 그 연으로 해서 이제 네, 오게 됐어요. 기본적으로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무척 좋아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출판사 안 만들기 좋아하시나요? 전에는 좋아했어요. 이게 좋아하는 걸 업으로 하지 말라는 게 이제 그런 건가요? 그건 있어요. 차를 좋아하는 거하고 차를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네. 네, 기본적으로 근데 다시 이제 처음에는 책 보기도 싫었는데 요새는 다시 이제 책을 좋아하게. 혹시 따님 때문에?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전에도 IT 네. 서적 같은 저도 이제 한빛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것들이 91년도에 창업을 하셨죠. 91년도인가 창업을 한빛이 93년도. 93년도인가 네. 제가 딱 94년도에 졸업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막 정말로 해외 번역서 진짜 짜깁기에서 막 지금도 생각나는 출판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퀄리티의 책이 아니라 굉장히 좀 좋은 퀄리티의 책들이 한빛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출판사고 야 괜찮다라고 좋은 느낌을 갖고 있는 출판사죠. 그래서 그때도 한빛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출판사를 만들고 나서는 또 IT 책들을 다른 출판사 책이니 뭐 이렇게 해서 읽기가 싫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힘들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실 때 그 책을 대학 졸업하고 나서 한빛미디어가 나왔다고 하신 거. 거의 졸업할 네. 때 첫 직장을 가졌을 네. 때 제가 94년도 네. 했을 때 93년도에 이제 네네. 창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럼 개발하시면서 버셨던 책 출판사와 지금 1, 2위를 다투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같이 살아야죠. 네. 그러면 위키북스가 엄청 커진. 네. 그러면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시는 출판사 입장에서 네. 네, 요즘 이 출판사 좀 요즘 좀 신경 쓰인다, 경쟁사다, 뭐 이런 혹시 출판사들이 딴 출판사 있나요? 저는 한빛은 경쟁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전혀 체급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뭐 경쟁사라고 생각하지는 네. 그렇죠. 경쟁사. 사실 경쟁이라고 이 경쟁 구도로 몰고 가면 안 되잖아요. 사실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네. 우리 출판사 파이가 다 계속 커져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약간 이 출판사 요즘 책도 많이 내고 좀 잘 나가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출판사 혹시? 원래 저희보다 그 에이콘이나 그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에이콘이나 인사이트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규모나 차원에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쵸, 서로 좋은 점을, 두 출판사의 좋은 점을 배워서 한번 만들어 보자. 저희보다 한 3, 4년 전에 두 출판사들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 정도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1, 2위는 하면 좀 낯간지럽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이 정도 왔다는 게, 그리고 한 달에 3권씩의 책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저는 너무나 고맙죠. 그래서 경쟁사라기보다도 그렇죠. 네, 뭐 사실 한빛은 전혀 경쟁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체급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체급은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한빛미디어와 뭐 위키북스 뭐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스마트 미디어 팀에서 내야 되는 책 관련돼 갖고 이제 본다 그러면 모든 출판사가 저한테는 다 경쟁 상대고 조사를 해야 되고, 이번에 뭐 어떤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뭐 잘 됐다라든가, 이 주제는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왜 생각을 못했지라든가,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다 경쟁이고, 특히 또 지필서도 거의 다 지필서만 이제 하시죠. 요새는 거의 네. 많이 지필 위주로.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수 팀장님이랑 박창규 대표님이 사실 전 옆에서 계속 이제 가끔씩 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늘 감탄을 하고 있거든요. 저 맨날 놀러 다닌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저도 지금 예전에 개발자 했던 때 노동 강도와 지금 노동 강도를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아까도 여기 오면서 직원 한 분이 뭐 어디 가시면서 놀러 간다고 그리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방송 나오시려고 머리도 예쁘게 깎으셨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머리를 이제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짧게 옆에 썼습니다. 업계에서 두 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업계에서요? 저는 저는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직은 뭐 대외 활동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편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약간 얼굴이 알려질 수도 있으신가요? 그런가요? 직원들은 다 동료분들, 회사 동료분들은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안 알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저서랑 지필서라고 하죠? 저서라고 하나요? 네, 저서. 그거 번역서가 국내서, 약간 다르잖아요, 성격이. 예. 혹시 쓰는 요령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방법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쓰고 싶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저서를 쓰는 방법과 번역서를 쓰는 방법이 이런 게 좀 다르다. 번역서는 어차피 완성된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니까,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책은 내고 싶은데 글쓰기 자신 없는 분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 좋은 책을 가지고 오시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국내서로 가시는 그런 프로세스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꼭 내고 싶은데 국내서는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잡히면 번역을 통해서, 번역도 단순히 그냥 그 내용을 국내서로 한글로 옮기는 게 아니라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옮기는 거니까, 국내서처럼 많은 노력과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니까 번역을 먼저 하고 국내서로 가셔도 좋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는 국내에서 한 권씩은 내는 것들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 미디어 팀에서는 번역서를 내고 계시나요? 저희도 번역서가 뭐 예전보다는 좀 비중이 많이 줄긴 했었는데요. 물론 국내 이제 개발자분들의 수준이 이제 해외와 거의 비슷한 네.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컴퓨터 분들도 많이 생기고 하셔서 웬만하면 이제 지필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서 같은 경우에도 진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번역이 정확히 되고요. 근데 그거 하면서 또 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영어 번역하면서 한글 배웠다고. 뭐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필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종이책은 잘 모르겠는데 스마트 미디어 팀을 통해서 뭐 리얼타임이나 전자책을 하고 싶으신 분은 그냥 한번 나 무슨 책 내고 싶어요 정도 이렇게 던지시면 저희가 트레이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 내부에 그 교정하시는 분, 편집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정하시는 네, 분이 편집자. 계시잖아요. 네, 네네. 편집자분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자분들이 보내주신 원고를 다 읽고 다 오타라든지 그 교정 같은 걸 다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그걸 저자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고 저자분들이 그거 가지고 내용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네네. 다시 예, 보내시고 예. 그 과정을 계속 예, 몇 그렇죠. 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을 내가 약간 글에 아주 자신감이 많지 않더라도 도전해 보실 만한 그런 건 충분히 있는 거고요. 네네. 예. 저희가 그 표현할 때 저희 빨간 펜 선생님이라고 워드에 이제 번경기능 추적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줄로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그 페이지가 다 빨개요. 그래서 네.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시거든요. 내가 글을 그렇게 못 쓰나? 이렇게 하시는데 점점 이제 지나가면 이제 줄어들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책 쓰실 때는 처음보다 더, 또 뭐 목차 잡는 것도 보면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으셨는데 2권, 3권, 4권씩 이제 쓰게 되면 목차를 알아서 이제 잡아오시죠. 편집자들은 되게 좋아하죠. 이제 일이 많이 줄어들고 책은 또 짧은 시간에 더 빨리 나올 수 있고. 근데 리얼타임이 그렇게 이제 기존에 처음 시작했을 때 책을 안 쓰신 분들, 순수 실무에 계신 개발자분들만 처음에 컨택을 하기 시작해서 그분들이 이제 책을 쓰시게 됐고, 그분들이 이제 2권, 3권, 4권씩 5권 나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미래 저자분들에게 우리 출판사로 제안을 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주세요. 혹시 홍보 한 말씀씩 해주신다면, 네. 박정희 대표님.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같이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는 그 개발자들만으로 구성된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큰 부담 없이 시작을 해보시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알아가고 얻어가고 하는 과정이니까 크게 그 두려움 없이 한번 문을 두드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키북스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거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목차량에서 돌리면 되는 거죠. 예. 네. 저는 가능하면 바로 그 다음날 전화드려서 만나러 갑니다. 네. 그 다음에 계약하시고요. 네. 계약은 안 해도. 아니 이거 농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저자분을 만나고 왔는데 목차를 출력해 가서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서로 같이 얘기를 해나가는 거죠. 사실 꼼꼼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제안 넣고 이렇게 전 그때 캐나다에 있어서 온라인으로 했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말씀 나누면 이렇게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한미미디어도 제 담당 이제 그 분이께서도 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거든요. 사실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정말 고맙고 제가 빼뜨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빛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팀이시니까 전자책이라든지 POD 쪽으로 이제 담당하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럼 이제 그 미래 전자책 저자분에게 홍보 한 말씀. 일단 무조건 게시판에 글을 쓰시는 것부터 뭔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드셨을 때 그냥 한번 내보면 그 다음에 저희가 연락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책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쓰시는 거. 물론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무작정 한 번. 그러면 음. 옆에서 출판사라는 거는 저자의 생각과 마인드와 뭐 어떤 개념을 독자한테 넘겨주는 통로잖아요. 거기서 이제 도움을 주겠다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두들기고 한다면 그럼 충분히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죠. 네. 그 마찬가지로 한빛미디어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네. 네, 연락처. 특히 그 리얼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지에 이북 페이지에 보면 밑에 아예 거기서 직접 작성을 아. 하시면 돼요. 연락처하고 어떤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 정도만 남기시면 이제 메일로 연락을 드리거나 또는 저희가 호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호출을 하시는. 이건 농담이고요. 제가 그 담당 편집자한테 호출 좀 해봐. 아, 이제 그건 내부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네네네네. 연락을 사실 드리는 거죠.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을 가장 좋은 건 미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텍스트로 이제 시작을 하다 예. 보면 서로의 생각을 잘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처음 글을 쓰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글을 저희가 또 잘못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말로 그냥 듣다 보면 아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이런 컨셉이구나 정도가 이제 그 명확하게 글을 쓰고 생기죠.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의 의도, 네.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렇죠.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좋은 책이 나오는 거니까요. 네네.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만나고 대화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짧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길게 걸리거나 또는 최초 제안 주셨던 타픽은 동일한데 이제 방향이 좀 변경이 돼서 책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죠. 아, 네. 그럼 요즘에 그 박창기 대표님이랑 김창수 팀장님께서 뭐 개인적으로 이건 출판사 입장이 아닌 거고요. 개인적으로 요즘 관심이 가는 좀 키워드가 있다, 분야 기술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뭐 개인의 입장이 회사의 입장이 아, 그러니까 자주 들리는 게 이제 IoT가 많이 들리긴 하고 이제 클라우드 뭐 그런 빅데이터는 뭐 2, 3년 전부터 계속 들렸던 건데 아직까지는 뜬걸음 잡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들을 위한 코딩에 굉장히 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뭐 중학교 그 3학년 딸을 코더로 키우기 위해 프로그래머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명확히 어떻게 좀 이끌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빛에서 그 국영수 푸 시리즈인가요? 네. 국영수 스프. 수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네. 국영수 푸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스크래치를 먼저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어떤 거 나올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그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김장수 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이제 팀을 맡고 있고 또 리얼타임이라는 또 맡고 있다 보니까 주제가 굉장히 좀 협소하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좀 깊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은 뭐 보통 많이 아시겠지만 스위프트라든가 핵이라든가 새로 나온 그 대체 언어라든가 이런 쪽하고 제가 보통 표현하는 3G 그래서 뭐 그레이들, 그레이스, 그루비 뭐 이런 거 하고 툴 관련 그리고 특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해서 좀 버전이 지금 올라가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많이 부탁치긴. 그래서 이제 계속 꾸준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위키북스에서 어떤 책이 나오는지 또는 주변에서 아 위키북스라고 누가 계약을 했다더라 뭐 이런 그런 소식 이렇게 접하시나요? 들으시나요? 저도 이제 정보원들이 이제 정보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네네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겹치는 저자분들도 그, 네. 그 예비 저자라고 해야 예, 되나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도 좀 몇 한정돼 있기 분 때문에. 네. 때문에 얘기를 이제 건너 듣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분야에는 이 사람이 가장 그래도 있다, 이 분야에 이 사람이다라고 서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 옵저버처럼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근데 이렇게 예전과 달리 블로그에 이제 글을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이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컨퍼런스에 스피커로 하시는 분이나 뭐 이제 그래도 블로그에 꾸준히 올리시는 분들 그 정도가 이제 RSS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얻는 거고 그렇게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통해서 저자를 찾아가는 것
것들도 한 반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컨퍼런스 같은 데도 자주 가끔씩 가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컨퍼런스는 거의 참석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게 뜨고 있다라는 정도하고 내용은 또 나중에 한 번씩 또 요즘 많이 올라오잖아요. 뭐 슬라이드 쉐어라든가 페북에도 올려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정리해서 고맙게도 올려주세요. 그걸 보고 또 이제 파악하시고 네,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근데 그 큰 컨퍼런스 특히 유료는 절대 안 가고요. 조그맣게 요 정도 이렇게 조그만 데서 한 20명, 30명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스터디 그룹의 컨퍼런스는 좀 자주 좀 꾸준히 예, 하는 꾸준히 한다기보다도 좀 친밀한 얘기를 나눌 수 친밀한 있게 얘기. 그거 끝나고 바로 가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가능하면 그러면 글 쓰시는 분들도 약간 처음에 제안을 드리기 좀 그렇죠. 힘드신 분들은 예.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나누면서도 그렇죠. 네네네. 제안하셔도 되겠네요.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사용자 모임에서 개최하는 그 세미나들이 어떻게 보면 출판 기획자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낚시터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이제 아이템도 얻게 되고 흐름도 알게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누가 쓰실 만한 분들이 또 누가 계신지도 알게 되고요.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뭐 가볍게 부탁드릴 건 사실 출판사 대표님처럼 대표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 독자분들께 영상 편지 한번 설마 했는데 저는 준비는 안 했죠. 항상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고맙고 그런 것들은 책을 써주시는 그 저자분들하고 책을 사주시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 IT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맙고요. 그래서 그 딸도 이 IT 업계의 그 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딱 요만큼 지금 위키북스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딱 요만큼만 10년 동안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갑자기 얼굴 빨개지는데요. 영상 편지 글쎄요. 그 리얼타임이 이제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서비스를 런칭한 지 됐고 올해 한 12월 정도 되면 100권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아직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아직도 많이 이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많이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글 쓰시고자 하는 분들, 책 쓰시고자 하는 분들은 두려움 없이 그냥 한번 노크 정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리얼타임 많이 아껴주시고 한빛미디어도 많이 아껴주십시오. 아 특히 이것이 C 언어다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전략도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C 언어 책이 나왔는데요. 한 번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혹시 위키북스에서 새로 나온 책? 아니요, 저희는 뭐 홈페이지 보시면 뭐. 예. 방송을 여러 번 하셔가지고 여유가 있으세요. 책을 가져올 걸 그랬습니다. 그쵸? 이렇게.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좀 온라인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 김민주님께서 책이 만들어지면 서점에 서점에 나가야 하잖아요. 서점에서 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나요? 예. 네. 그럼 서점에서는 거부하지는 않죠. 안 팔려서 서점에서 반품이 들어올 뿐입니다. 네. 네네. 이게 사실 이건 저자가 고민할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저걸 해야 되는 거고. 예. 네. 그리고 허성현님께서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번역서를 낼 때 해당 분야 전문가와 번역 전문가가 공저로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뭐 이런 경우도 혹시 있나요? 저희는 거의 번역 전문가는 저희는 거의 같이 작업한 적은 없고요. 거의 IT 업계의 전문가 분들이 실제로 책을 쓰시는 분이 이제 번역하시는 책을 쓰신다기보다 그 분야에서 해당 그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현업 개발자분이 번역을 직접 하시는 거죠. 대부분 전문 번역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IT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한 이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모 출판사에서 옛날 꽤 오래된 얘기지만 그 쉐를 조기 껍데기로 번역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가끔. 네. 네, 그래서 보통 그래서 그 전문 번역가 분들은 네. 전문 서적의 번역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교정 보는 저희 직원들도 다 개발자이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저희가 그런 불상사는 이제 앞으로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재밌는 얘기 그리고 출판사 쪽 사실 출판업계 쪽에 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 IT 사실 IT 책이 있기 때문에 IT 업계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 IT 업계에 좀 큰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네. 1, 2위시잖아요. 1, 2, 2. 큰일 났는데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